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날, 그의 손길이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윤정의 입술에 포개어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렇게 윤정은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하루를 보내고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67의 나이가 된 윤정의 아파트는 조용했고 출가한 아이들이 가끔 보내는 메시지만이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찰나 우편함에서 흰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 초대장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윤정은 의자에 앉아 초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5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앨범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조심스레 앨범을 펼쳐보니 18살의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에서 윤정의 시선이 멈췄어요. 키가 유난히 큰 남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윤정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머뭇거리다 그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최성도. 이름을 불러보니 오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윤정의 첫사랑이었던 성도와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죠. 윤정은 앨범을 다시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대학. 진학과 함께 자연스레 흩어져 버린 인연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아련해졌습니다. 윤정은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강남의 호텔에서 열리는 동창회,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잠시 고민하던 윤정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윤정은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잘 다려진 원피스를 꺼내며 윤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냥 옛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의 18살 소녀 같았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최성도. 토요일 저녁 강남의 호텔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곱게 빗은 머리에 정성스레 화장을 한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로 홀이 가득 차 있었죠.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정이 맞지? 세월이 흘러도 그 눈빛은 그대로네. 어머, 우리 반 반장 한윤정. 너무 반가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윤정의 눈은 자꾸만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 키 큰 뒷모습을 찾아 연회장을 둘러보았죠.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어요. 윤정아.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최성도.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대로인 듯한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흰 머리가 섞인 검은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크고 듬직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씨.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흐르는 듯 했죠. 윤정아,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성도의 말에 윤정은 피식 웃었어요. 거짓말 그만해요. 난 많이 늙었는데. 아니야, 눈빛이 그대로야. 그때처럼 맑고 깊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성도는 지방에서 목공의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는 외국에 살고 있다고 했죠. 윤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혼자 사는 일상, 주말마다 가르치는 피아노 교실, 그리고 오래전 끝난 결혼 생활까지. 다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도 두 사람의 시선은 자꾸만 마주쳤어요. 동창회 행사가 무르익어 갈 때쯤 성도는 윤정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지 않을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윤정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 바로 자리를 옮겼죠.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50년간의 삶을 나누었어요. 웃음소리, 가끔씩 길어지는 침묵,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난 내가 종종 궁금했어, 윤정아. 성도의 말에 윤정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했어요. 성도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50년 전의 감정이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꽃 피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라운지 바를 나온 두 사람은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15층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성도의 손이 조심스럽게 윤정의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윤정아, 오늘 여기 묵을 거지? 성도의 질문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리 예약해둔 객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었죠. 말없이 윤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어색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67, 68배 나이가 된 두 사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도가 조심스럽게 윤정의 어깨를 감쌌죠. 너무 빨리 흘러버린 시간이 아쉬워. 성도의 말에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의 키스. 서툴지만 따뜻하고 열정적이진 않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키스였죠. 윤정은 눈을 감고 성도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한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었죠. 성도 씨, 당신 품은 여전히 넓네요. 윤정의 말에 성도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밤은 뜨겁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랜 세월의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 됐죠. 윤정은 성도의 가슴에 기대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꿈만 같네. 성도의 품 안에서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성도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서로의 삶,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윤정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 성도의 말에 윤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순간 같았어요. 윤정은 성도의 손을 꼭 잡았죠. 네, 그래요. 성도는 윤정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온하고 따뜻한 50년 만의 포옹이었죠. 윤정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바로 첫사랑의 순수함과 깊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침대에 혼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베개 옆에 있는 작은 종이 쪽지가 현실임을 알려주었죠. 윤정아, 일찍 일어나서 미안해. 집에 들러서 몇 가지 챙길 게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쪽지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죠. 윤정은 허둥지둥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성도의 번호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러나 어젯밤 그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이름 외엔 아는 게 없어. 불안한 마음에 윤정은 동창의 단체 카카오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성도의 연락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참석자 명단에만 있을 뿐 연락처는 없었어요. 윤정은 동창회 주최자에게 연락했죠. 최성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아, 성도. 그 사람 번호를 안 남기고 갔대. 혼자 내려간다고 아침 일찍 체크아웃 했다던데.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젯밤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도 왜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은 걸까요? 윤정은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 번만 더 이름 말고 번호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윤정은 호텔 방을 나서기 전에 프론트에 들러 최성도라는 손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윤정은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한 윤정은 가방을 풀다가 작은 호텔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로고가 새겨진 작고 둥근 인형이었어요. 성도가 남겨준 것 같았죠. 윤정은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만이 어젯밤의 추억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어요. 그날 이후로 윤정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성도를 찾고 있었죠. 인터넷 검색, 전화번호부 확인, 공통 지인에게 문의하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최성도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가 지방의 어느 곳에서 목공예를 한다는 정보만으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최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흔한 줄 아세요? 윤정이 지인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윤정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을 껴안고 잠들었어요. 베란다 구석에 놓인 호텔 인형만이 그날의 기억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성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마음만은 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3달째 되는 어느 화요일 윤정은 여느 때처럼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공의 특별전 나무에 새긴 추억의 조각들. 윤정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득 성도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방에서 목공의 일을 한다고 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정은 문화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전시장에는 다양한 목공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의자, 테이블, 장식품, 그리고 조각품들까지. 윤정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나무곰 인형에 시선이 멈췄어요. 정교하게 조각된 곰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죠. 특히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곰 인형에 다가갔어요.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SD.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SD. 성도의 이니셜이었어요.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곰 인형을 다시 바라보니 그 눈빛이 성도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전시장 안내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저기 나무곰 인형, 작가분이 누구시죠? 아, 그 작품요? 전라도 쪽 공방에서 오신 분이 만드셨어요. 이름이. 잠시만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성도 작가님이세요. 전시 끝나고 바로 내려가셨대요. 작품만 보내주셨거든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말 존재했고 그날 밤의 기억도 진짜였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작품 설명서를 받아들었죠. 혹시 연락처 같은 건? 아, 작가님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윤정은 실망했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출품자 명단에 있는 주소, 전라도 구례군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성도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죠. 그리고 호텔에서 가져온 인형도 함께 넣었어요. 이번엔 꼭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서울역에서 전라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67의 나이에 첫사랑을 쫓아 떠나는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용기를 내는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죠. 기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의 마음은 이미 성도 곁에 가 있었어요.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윤정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최성도 꼭 다시 만나자.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구례에 도착한 윤정은 택시를 타고 주변 목공의 공방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어요. 작은 여관에 묵으며 윤정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죠. 구례군 문화관광과에 방문해 지역 내 목공예 작가들의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구례군청을 찾았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죠. 고등학교 동창을 찾고 있어요. 최성도라는 분인데 이곳에서 목공의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산내면 쪽에 나무 이야기라는 공방 운영하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지역 목공예 협회에 등록된 분이신데. 윤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지도를 펴서 위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산내면 깊숙한 곳, 산자락에 위치한 공방이었어요. 윤정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산내면으로 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였습니다. 윤정은 초조한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버스에 올라타니 마음이 더욱 급해졌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세가 윤정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를 만날 생각뿐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윤정은 지도를 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어가니 멀리 나무로 지어진 작은 공방이 보였어요. 문패에는 나무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죠. 윤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방 앞에 다다르자 입구 앞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넓은 어깨와 하얀 머리카락.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성도 씨.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죠. 윤정이 설마 너야? 성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성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은 말없이 걸어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품의 온기가 다시 윤정을 감쌌죠. 성도도 조심스럽게 윤정을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도는 한숨을 내쉬며 윤정의 손을 잡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다양한 목공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윤정이 문화센터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나무곰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나도 널 찾느라 헤맸어. 호텔에 돌아갔는데 넌 이미 체크아웃을 한 뒤였어. 성도의 말에 윤정은 놀랐습니다. 난 당신을 찾으려고 동창회 주최자에게 연락했는데 당신이 일찍 떠났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난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프론트에서 내가 이미 떠났다고 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해였던 거죠. 윤정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무곰 인형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것을 단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까지. 근데 한편으론 내가 널 잡으면 욕심일까봐. 성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잖아. 갑자기 내가 내 삶에 끼어든다면 내가 불편할까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고 내가 그날 밤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길 원할지도 모르잖아. 윤정은 성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난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면 답이 됐나요? 성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공방의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윤정과 성도는 나무로 만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죠. 이혼 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구례로 내려와 목공예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작품 활동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온 과정까지.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 인생이 되었어. 성도는 나무곰 인형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이 곰 인형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윤정이 물었죠. 성도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곰 인형을 좋아했잖아. 기억해? 윤정은 놀랐어요. 그 오래된 기억을 성도가 간직하고 있다니 감동이었죠. 그래서 동창회 후에 만든 첫 작품이 곰 인형이었어. 너를 생각하며. 윤정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보낸 시간들, 자식들이 독립하고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동창회 초대장을 받고 성도를 떠올렸던 그 순간까지. 난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윤정의 고백에 성도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포개어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도는 윤정에게 공방 옆에 있는 작은 별채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생활 공간이었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식물들까지. 모든 것이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혼자 살아요? 윤정이 물었죠.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가끔 와.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지. 윤정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죠. 그들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찍은 그 사진. 윤정이 앨범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걸 계속 갖고 있었어요? 성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야. 힘들 때마다 보곤 했어.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로에게 이토록 깊은 의미였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죠. 윤정은 가방에서 호텔 인형을 꺼냈습니다. 성도가 남겨놓은 그 작은 인형이었어요. 나도 이거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매일 보면서 당신을 찾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윤정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성도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집, 거기서의 생활, 그리고 여기 구례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모든 것을 저울질해 보았어요. 우선은 며칠 더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천천히 결정해도 될까요? 성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물론이지.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성도의 공방에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큰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정성스럽게 깎아내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성도는 윤정에게 간단한 목공의 작업을 가르쳐 주었죠. 둘은 함께 작은 나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윤정이 말했어요. 성도는 윤정의 손을 감싸 안으며 도와주었죠. 천천히 나무의 결을 따라가면 돼.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이며 나무를 다듬어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직 나무의 향기와 두 사람의 호흡만이 공간을 채웠죠. 오후에는 성도가 윤정을 데리고 구례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50년의 시간을 메우기에는 하루도 이틀도 부족했죠. 저녁이 되자 성도는 윤정을 작은 마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장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씨. 윤정이 조용히 불렀어요. 성도는 그녀를 바라보았죠. 나무곰 인형을 보며 윤정이 말했어요. 넌 여전히 너무 커. 가슴도 마음도 그리고 성도는 윤정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키도. 윤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도는 반에서 가장 키가 컸죠. 185cm가 넘는 큰 키는 농구부에서 활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 크다는 의미는 단순한 키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넓은 가슴, 큰 손,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마음까지. 난 항상 내가 내 손에 쏙 들어올 것 같아서 좋았어. 성도가 말했어요. 윤정은 그의 커다란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싸 안았죠. 고민이 되긴 하네요. 난 서울에, 당신은 여기에. 윤정의 걱정에 성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리가 문제될까? 우리는 50년을 기다렸는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마을 시장을 걸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손으로 만든 반찬들이 즐비했어요. 성도는 윤정을 위해 이것저것 사주었죠. 함께 장을 보는 소소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상상했어요. 당신과 함께 시장 가는 모습을. 윤정의 말에 성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상상이 아니야, 윤정아. 시장을 나오는 길 윤정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다시 내 손 잡을 줄은. 성도는 윤정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당분간 그대로 두고 우선 한 달 정도 구례에서 성도와 함께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으니까요. 윤정은 성도가 만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공방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어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성도는 작업대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죠. 윤정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성도의 품에 안겨 윤정은 생각했어요.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키는 여전히 너무 컸습니다. 성도 씨,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윤정의 속삭임의 성도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추었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줘서.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